네, 안녕하세요. 기상청 날씨 아저씨입니다. 여름철 날씨 참 위험 요소가 많죠. 폭염도 있고, 비도 있고, 장마도 있고, 또 태풍이 있죠. 자, 이번 시간에는 태풍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할 텐데요. 일단 뭐 속담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해안에 파도가 쳐도 먼바다가 잔잔하면 태풍이 온다. 경험상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죠.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거 팩트는 맞는 건지 한번 이번 시간에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파도라고 하면 파동현상인데, 파도가 높다라고 하면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파도가 치는 경우가 있죠. 이걸 우리 풍파라고 해요. 풍파.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파도는 뾰족뾰족해요. 이렇게. 예, 뾰족뾰족하고요. 이 일종의 파장이라고 하잖아요. 파장이 굉장히 짧아요. 자, 너울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파장이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으면 멀리 있었던 태풍이 있다고 쳐요. 태풍이 있을 때 기압이 낮다 보니까 바닷물 한번 붕 들어올렸다가 푹 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잔잔한 호수에 뭔가를 하나 돌을 던지면 막 일어나듯이 출렁거릴 거 아니에요. 출렁거리면 어떻게 돼요? 파다가 너울해서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너울해서 올라오는 게 너울이에요. 그래서 네,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바다가 잔잔해요. 바람이 안 부니까. 그렇지만 여기 수천 킬로에 떨어져 있는 저기압이나 아니면 태풍에 의해서 너울이 쭉 올라오면서 해안으로 접어들면서 갑자기 파도가 커치는 거예요. 해안에는 파도가 쳐도 먼바다가 잔잔하면 멀리서 저기압이 있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바로 이거죠, 이거. 우리 속담에 역시 이 기상학이 됐던 날씨 현상은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 자체가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이니까, 이 속담은 그러니까 거의 맞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저기압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태풍이 딴 방향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노을이 딱 밀려오면 이건 그 해안가가 위험하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바다가 잔잔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눈으로 안 보일 뿐이죠. 이 해안 쪽으로 밀려오면 고파가 형성이 되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노을의 현상에 의해서 사실은 나오는 것이 이 태풍이라고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태풍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태풍이라고 하면 북서태평양에서 열대성 저기압 중에서 그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17m 이상이 되는 저기압을 태풍으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자연계수도 신기해요. 그 태풍이 어떤 회전력을 가지고 그 에너지를 유지한다는 게, 뭔가 계속해서 운동을 한다는 이야기는, 운동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수증기 어떻게 알았지? 수증기만 먹으면 그냥 에너지가 돼요, 그냥. 수증기가 상위의 변화가 생기면 응결하게 되면 응결열을 방출하잖아요. 수증기 1g에서 방출하는 응결열이 얼마인지 아세요? 굉장히 많아요. 한 600칼로리 정도 돼요. 그게 수만 톤의 수증기가 가서 응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응결열이 방출된 것을 태풍이 구동을 시키는 에너지원으로 쓰는 겁니다. 그게 태풍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수증기가 공급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해수면 온도가 따뜻해야 되겠죠. 적도라고 생각합시다. 적도의 해수면 온도가 높잖아요. 여기가요. 보통 27도씨 이상 되는 해수면 온도가 있고, 여기에 뭔가가 편동풍 파동이라고 해서 뭔가가 수렴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을 하는데, 적도에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태풍이. 그 이유는 뭐냐면, 태풍이 어떤 운동을 한다죠? 원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도는 코레올리 힘이 없어요. 원운동이 안 돼요. 여기는 힘이 쓰려면 위도가 한 5도로 넘어야 돼요. 5도. 그래서 5도에서 한 20도 사이에서 그 열대 태평양상에서 온도가 수온이 17도씨 이상 되는 곳에서 주로 태풍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럼 태풍이 이제 발생을 했어요. 발생을 해서 뱅글뱅글 돌아가요. 태풍이 중심이 있어요. 태풍이 중심. 여기 중심이 있고요. 중심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태풍이 좀 뭔가가 이제 어떤 원을 가지고 그리겠죠. 자, 그러면 태풍의 바람이 가장 강한 곳은 태풍 중심이다. 아니요. 어디요? 중심 조금 옆에? 조금 더 옆에. 예. 태풍이 여가 있으면 태풍의 기압은 이렇게 기압 떨어져요. 이렇게요. 그런데 태풍의 바람은 이렇게 해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칭으로. 가장 여기 바람이 강한 곳은 한 40에서 한 100km 그 사이, 그러니까 바람이 가장 강해요. 자, 그러면 아무튼 태풍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바람은 강해지잖아요.
그러다가 물론 중심 바람이 약하지만 이 부분은 태풍에 눈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태풍 중심에서 이렇게 회전해서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요. 그렇죠? 회전 속도가 10m라고 생각합시다. 10m/s.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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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m 이렇게 돌아갈까요? 이렇게요? 그렇게는 안 돌아가죠. 피겨스케이트 선수가 팔 벌리고 돌다가 갑자기 팔을 쫙 오므리면 팽팽팽 돌아가듯이 이것 보고 우리가 RV예요. RV가 가구 운동량인데 R은 뭐냐면 직경이고 직경, V는 도는 속도예요. 직경이 1이 직경에서 내가 이렇게 돌았다고 하면 그 가구 운동량이 예를 들어 10이라고 합시다. 직경이 1일 때 이거 왜 1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0.1이 되면 V는 100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직경이 줄어들면 속도가 커져야 돼. 그러니까 태풍 중심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빨라져가지고 얘가 더 이상 중심으로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면 밑에는 어떻게 돼요? 밑에는 해수면이니까 뚫고 못 가잖아요. 근데 태풍 공기 자꾸 모여들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태풍 중심에서 뱅글뱅글 타고 올라가요.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상층에서 쫙 발산이 일어나요. 그 빠져나간 공기를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공기가 쭉 밑으로 타고 내려서 하강기류가 생겨요. 태풍 중심으로. 그러니까 눈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름도 없고 눈도 형성이 되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풍의 눈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죠. 태풍이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보통 이제 우리 태풍 예보를 하려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태풍은 이게 중심이 기압이 가장 낮고 중심 부근에 바람이 가장 강하고 그죠? 태풍은 원형을 이루고 있구나. 그죠? 그거예요, 그거. 자, 그걸 대표할 수 있는 게 뭐냐? 태풍 정보를 보면 자, 첫 번째 뭐가 나와요?